제가 20명의 아티스트 분들, 공연 예술 관계자분들한테 질문을 보냈는데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채민 드라마터그예요. 당신의 정체성은 드라마터그입니까? 네, 저의 정체성은 드라마터그인데 아까 그 강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도 제 정체성을 순위가 드라마터그 그리고 그 중간에 축제 프로그래머 그리고 공연 관련 저는 이제 평론까지 붙이지도 않고 공연 관련 글쓰기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런 그 순서를 나눈 기준이 아무래도 마음이 가는 순서일 거고 네, 그래서 저는 드라마터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15가지를 드렸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1번,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2번, 당신의 일을 좋아하시나요? 3번, 일상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이 있나요? 어떤 루틴이 있나요? 4번, 최근 몇 년 동안 삶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5번, 2018년 미투 이전과 이후의 공연예술계는 달라진 점이 있나요? 6번, 미투는 당신 삶의 사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주었나요? 7번, 당신은 어떤 연출가, 배우,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가요? 8번, 당신은 어떤 부모 또는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연인이 되고 싶은가요? 9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번, 우리는 어떤 공연을 만들게 될까요? 11번,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12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3번, 당신은 지금 꿈을 꾸고 있나요? 14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15번, 평화가 깃든 미래가 가능할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보내드렸는데 소감이 어떠셨어요? 그게 너무 어려웠고요. 그래서 약간 좀 생경한 단어도 있었고 특히나 꿈이라든지 네, 더 평화라는 단어도 되게 좀 어려운 단어였고 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성심성의껏 답변했었습니다. 네, 좀 오글거리는 네. 단어긴 하죠. 그래서 서면으로 한 거예요. 얼굴을 보면 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은 얼굴을 보게 되었네요. 하나씩 한번 네. 해볼게요. 좋아요. 1번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일을 하는지 묻는 거니까. 네. 2번, 당신의 일을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강희 선생님 전에 인터뷰 하신 것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문장이 사실 있어요. 그게 그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은 것 같다라는 문장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같이 협업하는 것도 좋고 또 누구의 생각에 제 생각을 보태는 것, 그게 같이 디벨롭되는 것들 그렇게 하면서 좀 내 그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 같은 것들이 성장한다고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일상의 반복적인 패턴, 루틴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 루틴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먹고 자고 씻고 뭐 이런 거 말고는 그리고 뭐 작은 루틴이 있었다면 사실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뭐 아이에게 처음에 어린이집 보내주고 또 막 데리고 오고 이런 루틴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아이가 못 가기 때문에 그마저 루틴도 사라졌고 근데 사실 기회가 되면 갖고 싶습니다. 왜냐면 좀 약간 지속할 수 있는 힘 같은 거 알고 있어서 하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네, 저도 갖고 싶은데 아직 없어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삶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네. 그건 진짜 이 질문 하신 것처럼 그 미투하고 결혼인데요. 사실 결혼, 좀 아이러니한 것 같긴 해요. 되게 미투 때문에 결혼 생활이 되게 흔들린 분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그거와 관계없이 결혼하면서 좀 심리적으로 많이 좀 안정을 찾았고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그리고 미투 이후로 좀 큰 변화가 있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네, 그건 차차 듣기로 하고
그 미투 이전과 이후, 2018년 이전과 이후 공연 예술계가 달라진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뭐 지각 변동 수준으로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일단은 무대 위에 올라오는 공연들 자체가 되게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창작 환경도 달라졌고,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고 정말 좀 고통스럽지만 보람 있다라고 느낀 건 그 창작 환경이 반영돼서 공연들이 좋아진 게 보이는 것? 네. 그런 걸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죠.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면 미투는 채민님의 삶의 사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주었나요? 너무 영향을 주었고요. 사실은 좀 이것도 편치 않았긴 한데 미투 이후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관계들이 있다라는 거 알게 됐고, 좀 이 시간은 내가 굳이 견디고 있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구나라는 것들 알게 된 거 있고요. 아무래도 좀 누군가 이렇게 관계 맺을 때 위력에도 좀 민감해진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엔 좀 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계를 기반에 두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그게 좀 고마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드라마터그가 되고 싶은가요? 저는 신뢰받는 드라마터그가 되고 싶다고 사실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터그는 사실 진짜 소통이 정말 대부분인데 이게 그러니까 같이 저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어떤 물론 저의 애티튜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게 기저에 깔려 있으면 훨씬 더 좀 작업하기가 수월했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동감해요. 어떤 부모이자 배우자가 되고 싶으신지. 그것도 제가 너무 질문이 죄송하네요. 지금 읽어보니까. 이것도 같은 답변을 사실 드렸었어요. 신뢰받는 배우자 그리고 신뢰받는 부모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좀 저희 부모님께는 그냥 내가 내 삶을 혼자 잘 꾸려서 좀 걱정 끼치지 않는 자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쵸. 이번 생은 힘들죠.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진짜 죄송하시죠? 제가 지금 미안하죠? 미안해요. 그래서 사실 근데 저도 좋았어요. 막연하게 느꼈었던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너무 밀려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처음부터 거리를 두는 게 불가능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또 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거리를 두고는 살 수 없는 어떤 일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네. 것, 좀 그런 걸 좀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힘들게 읽어놓은 이런 얘기를 좀 꺼내긴 그런데 민주주의를 많이 내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내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 외 사람들은 계속 배제되니까. 좀 그러니까 위생 지키고 좀 지침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약속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좀 그런 걸 살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공연을 만들게 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어려웠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생태에 관련된 공연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결국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약간 오글거리는 질문.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가족하고 살고 있긴 한데 그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작업하면서 동료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 네.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동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집에만 박혀 있더라도 사실 네. 계속 소통을 하잖아요. 네. 그럼 당신은 지금 꿈을 꾸고 있나요? 이거 진짜 말씀드리기 되게 부끄러운 꿈인데 이게 꿈이 진짜 정말 우리 꿈 뭐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단어가 그 단어로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었냐면 그 공중 화장실에 가서 제가 엉덩이를 까더라도 이 엉덩이를 보이는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 엉덩이를 돌려보는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게 내 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멋지네요. 너무 와닿는 비유예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면 패스하고 네, 평화가 깃든 미래가 가능할까요? 이게 사실 그 질문하시면서도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쵸.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 근데 그 미래에 대해서 평화가 깃든 미래에 대해서 좀 냉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 세상이라는 거를 좀 관조하는 태도? 그 안에서 좀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네. 그 다른 분들도 거의 다 평화가 깃든 미래가 불가능할 것 같지만 꿈꾸고 있다라는 말을 거의 다 해주셨어요. 똑같아서 답이 비슷비슷해서 좀 울컥한 게 있었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른 공연 예술가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좋아요. 일상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이 있나요? 어떤 루틴이 있나요? 재밌는 거 있어요. 그 강보름 연출님이 하신 말씀인데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어 환기합니다. 창문이 없어 아침에도 캄캄하던 이전과 달리 지금은 커튼만 걷으면 햇살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씻고 나서 오늘의 할 일이 무엇인지 핸드폰 캘린더를 확인합니다. 지하철역과 집 사이에 꽃과 나무가 많아서 잠깐이나마 자연을 느끼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오늘은 비둘기떼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게 습관입니다.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침대에 누워서 SNS를 확인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합니다. 자기 전에 내일의 할 일이 무엇인지 핸드폰 캘린더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부터는 4평짜리 작은 방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 점심, 저녁 챙겨 먹기라는 아주 기초적인 루틴을 제외하면 다른 루틴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삶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배혜경님 답변 읽어드릴게요. 2018년 미투 이후에 가장 크게 변화했어요. 전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인지하게 되었어요. 내가 겪은 수많은 일이 모두 성폭력이었구나. 내가 잘못한 거 아니구나. 불편하다고 느꼈던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 불편했던 것이었구나. 또 내가 학교 다닐 때 선배들에게 답습하고 후배들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폭력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던 순간 제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2018년 미투 이전과 이후의 공연 예술계는 달라진 점이 있나요? 네, 이건 몇 분 대답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김지연님은 공연 예술계를 이야기할 만큼의 경험치나 시야가 있지는 않아서 일단은 자기 주변 예술가들에 관한 이야기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많이 달라졌다고 하셨고 일단 미투를 이야기하는 사건은 특별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쉽게 특권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답변 주셨고, 서가영님은 확실히 느껴지는 것 하나는 미투 이전에는 잘못인지 모르고 당연하게 행해졌던 언어적인, 육체적인 폭력들을 구성원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폭력과 위계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작업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또 커리어를 막 시작하는 어린 여성들이 가지는 공포심과 무력감이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 있어서 미투와 관련된 일련의 일들은 공연계 곳곳에 있는 여성 작업자들끼리의 적극적인 연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경험이기도 했어요. 놀랍게도 미투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혜진 씨. 네. 작업 방식, 텍스트, 관객과 만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로 달라졌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관습화된 언어나 태도들에 예민해지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대해서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뒤로 조금 더 넘어가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분 대답 공유해도 될까요? 네네. 네. 김신록 배우님은 나의 삶을 관통하는 자기만의 시간이 흐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배우니까 배우 이야기를 하자면 배우들은 가뜩이나 연습 일정, 공연 일정 등 외부에 의해 주어진 시간에 맞춰 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자기 주도권을 갖기가 힘듭니다. 엎친 데 덮쳐서 코로나로 연습 취소, 공연 취소, 모임 취소, 각종 연기 취소 폭탄이 터지면서 일상을 조직하던 시간표들이 붕괴되고 있어요. 다음 한 발 디딜 곳을 찾기 어렵고 언제 다음 한 발을 내딛게 될지도 가늠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배우들은 특히 은밀한 자기만의 관심과 탐구, 공부와 실천, 호기심과 화두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싶은 이 탄식의 순간부터라도 자기만의 흐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꼭 공연이 아니어도 꼭 작업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여러 마리의 개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이리저리 두서없이 숲을 헤치고 나아가게 내버려 두세요. 일단 목줄을 잡고 따라 나서 봅시다. 김정 배우님은 지금은 불안하고 불편하고 짜증나 같은 내 안의 불만을 마구마구 말해야 하는 때가 아닐까? 전에 공연하기 전에 몸을 풀면서도 불안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때 연출이 다 같이 모여서 지금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우선 이야기를 해보자고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불안하고 못 견디겠는지에 대해서 그냥 속 시원히 말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불안한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돈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나는지에 대해서 마구 털어놓아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네. 이제 우리는 어떤 공연을 만들게 될까요? 이번에 한 3분 정도? 김지연님은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형식의 공연을 하게 될지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연만이 가지고 있는 현장성과 관계성을 중심으로 다시 공연이 이야기될 시기가 올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 존재 필요를 부정당해도 공연 성립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어도 다시 돌고 돌아 공연만이 할 수 있는 함께 숨쉬기가 가능해지리라고 말입니다. 배인숙님은 작은 큐브 같은 개별 공간 안에 들어가 공연 관람하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연장이라는 큰 공간 안에 사적 공간이 있는 이중공간 시스템이 허용되는 공연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일본의 저렴한 캡슐 호텔이 생각납니다. 손옥주님은 비대면, 영상, 한 공간 안에 한 사람만. 비슷하네요. 네. 온라인 SNS 집콕, 인터뷰, 자가격리. 신체적인 공존이 불가능한 상황들을 경험한 후에 만드는 공연이라면 우선 신체들이 공존하는 방식 외에 공존 방식을 모색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작그룹 논의의 김경희 작가님께서 최근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을 통해서 공연의 핵심은 소통이며 그 외의 것들은 소통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체적 공존이 위협받는 최초의 상황에 직면한 지금 소통과 공존의 방식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논의의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공연 형식 또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평화가 깃든 미래가 가능할까요? 그 좋은 답변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2개만 골라주시겠어요? 저 골랐습니다. 김지연님이 해주셨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파괴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데 전력 투구하는 이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과 전쟁이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이익을 좇는 중에 발생하는 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의로 인해 세상의 평화가 깃들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폭력과 전쟁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다행히게도 평화를 그리며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를 위해 보탤 것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보태겠다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더 나빠지진 않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장영님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환경에 관해 관심을 두게 된 사람들도 아주 많은 것 같고요. 결국 평화롭게 공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깨달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인간이 다 같이 인간의 한계를 목격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철저히 불완전하고 취약한 존재들이었고요. 인간의 불완전성과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라도 인간 간의 용서와 화해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자연과 밀접하게 관계 맺고 있으며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걸 뼈아프게 느끼게 되었으니 인류도 결국 공생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려 하지 않을까. 너무 막막한 날들이라 저는 이렇게 더 낙관을 해봅니다. 네, 저는 배인숙 씨의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랑 똑같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